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선거 지금 끝나지 않았거든요. 4.15 부정선거도 지금 재판 중이고, 미국의 관련 사항을 계속 추적하고 계시는 서석구 변호사 연결해서 최근 상황까지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봉규 선생님. 네. 미국 대선 활발히 보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제가 감사하죠. 자, 오늘 이 시각까지 매일 지금 미국에서도 상황이 뉴스맥스 등 이런 데서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 시각까지 어떤 것이 새로운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나온 건데요. 네네. 라스무센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미국 국민 72%가 네. 미국 공화당의 그 모델은 트럼프다. 그러니까 트럼프 모델 4 GOP 하면 이제 미국 공화당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 공화당의 모델은 트럼프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72%나 되고요. 또 이제 역시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의하면 75%가 미국 국민 American 75% Americans prefer capitalism than socialism. 그러니까 사회주의보다도 네.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75%를 선호하고 네. 이 사회주의는 11%밖에 선호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걸 추리해 보면요. 네. 75%나 원래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해 왔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또 민주당에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고요. 네. 바이든이나 카멜라는 더 한술 더 뜨죠. 할 정도인데요. 네, 한술 더 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번 이 선거 대선 결과는 도무지 국민 여론하고는 동떨어진 대규모 매시브 프로드 리그드 일렉션, 대규모 사기 부정선거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딕 모리스 지난번에 제가 이봉규 TV에서 네. 제가 소개도 했는데요. 네. 딕 모리스가요 뉴스맥스 TV하고 인터뷰에서요. 네. 조지아의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국무장관 네. 라펜스 퍼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지아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caused serious problem in election. 선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면서 double verification for signatures. 그러니까 on absentee and mail-in ballots.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하고 우편 투표에서 서면 대조. 네.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할 때에 사인하고 실제 투표할 때에 사인하고 이걸 베리피케이션, 더블 베리피케이션 이 두 개를 다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조를 하지 않았다. 또 그리고 봉투에 사인 없는 것은 무효로 처리해야 되고 아예 봉투가 없거나 봉투가 찢어져 가지고 이런 것은 무효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이걸 다 그냥 그대로 간과하고 그대로 유효 처리해가지고 바이든 표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주장한 겁니까, 그걸? 이거는 딕 모리스가요. 네. 딕 모리스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딕 모리스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를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딕 모리스는 트럼프 대통령 친공화당 쪽에 아주 전략가이고. 네. 그런데 이번에 쭉 그렇게 해갖고 이번에 특별히 조지아 런오프 상원 이번에 선거하잖아요. 네. 조지아주 네. 2명을 선거하는데 1월 4일 날 대규모 이제 집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1월 4일은 아마 대규모 집회가 볼만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뉴스는요. 네. 12월 22일 밤에 조지아주 상원에서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는 뭐냐면 조지아주 대선의 조직적인 부정 투표를 자행한 결과
선거 결과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엄청난 부정이 저질러졌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원에다가 예. 이 디서티파이 지금 현재 그 주지사가 승인했는 것, 그 선거인단 승인했는 걸 디서티파이 그걸 취소시키라는 겁니다. 네. 승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지아주 상원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고요. 네. 이런 조지아주 상원 결의가 있자 그 위스콘신하고 아리조나 주에서도 이 조지아주 상원과 똑같은 이런 그 결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자, 변호사님, 조지아주 상원 결의했다는 건 연방 상원 결의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조지아주의 상원이죠. 주 상원이죠. 네. 그렇죠. 조지아 주 상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주의 하원이 최종 그 선거인단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네. 상원에서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당락을 좌우할 부정선거가 자행됐으니까 네. 하원 보고 그 최종 승인권 갖고 있는 하원이 주지사가 승인했는 걸 취소시키고 그 하원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 하원의 그 승인권, 네. 선거인단 승인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권고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번에 브룩스 그 공화당 의원이 말입니다. 네. 이분이 그 공화당 의원들이 그 electoral vote, Republicans will oppose electoral vote. 네, 전자개표요. 선거인단 그 투표를 네. 이미 지금 주지사들이 승인했는 걸 네. oppose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1월 6일 날 그 상원 합동회의 그 의장이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그 사위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지금 현재 그 주의회하고 주지사하고 견의가 다르고 헌법이 주의회가 최종 선거를 갖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경합주에서만 규칙을 뜯어 고쳐가지고 헌법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선거인단을 승인을 한 것은 이거는 부적법하다. 네. 그래서 그 펜스 부통령께서 상원의장을 사유할 때 이런 그 부적법한 이런 주지사의 최종 승인권은 거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공화당의 공화당이 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에서 그렇죠. 선거를 투표 행사하면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가 되네요.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 미국의 경합주에 국한해가지고요. 네. 하필이면 경합주에서만 그동안 다른 주는 다 주 하원에서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네. 왜 경합주의 주지사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경합주의 공화당 이 경합주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주의회가 주 하원의 최종 승인권을 가지면 이게 이제 공화당이 유리하니까 주지사들이 그냥 마음대로 규칙을 뜯어고쳐가 헌법이 최종 승인권을 하원에 주고 있다고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헌법적인 권리를 박탈해가지고 자기들이 주지사가 마음대로 이런 권리를 최종 승인권을 그냥 자기들이 행사하는데 이거는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상원 의장으로서 사유를 주장하는 펜스 부통령에서 이것을 비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주지사가 주의회가 최종 승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규정을 갖다가 완전히 박탈하고 주지사가 최종 승인을 갖는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뉴스맥스 이걸 소개를 하면서 그랬지만은 사실은 팍스 뉴스가 압도적인 시청률 1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텔레비 다 합쳐도
팍스뉴스 시청률을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네. 압도적인 시청률을 자료했는데 별로 이름도 없는 이 뉴스백스가 이 부정선거를 활발하게 보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화당을 지지해왔던 팍스뉴스가 배신을 했다, 부정선거를 비호한다 하면서 팍스뉴스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나는 뉴스맥스로 간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뉴스맥스가 시청률을 이렇게 팍스뉴스를 능가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CNN 같은 뭐라고 보고 했느냐, 야 이거 뉴스맥스와 같은 TV가 이거 팍스뉴스 시청률을 능가하는 것은 이건 마일스톤이다,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보도했어요. 네, 그런데요.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벌써 국민들의 민심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공화당의 모델은 트럼프여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트럼프 모델이라는 것이 72%, 그리고 또 75%가 사회주의를 선호한다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 이런 거 보면요, 이 대형 부정 사기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그동안 아마 1월 6일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1월 6일이 뭡니까? 1월 6일에 이제 최종 선거인단 투표죠. 선거를 하는 날이죠. 네네. 선거인단. 아니 그런데 아까 잠깐만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1월 6일도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합주에서 다 그렇게 됐다면서 돌아섰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1월 6일 날. 네. 왜냐하면은 이 사회를 누가 보느냐. 아니 그건 이제 부통령이 보는데. 부통령이요. 네. 어떤 거를 사회를 보는 사람이 어떤 거냐를 입니까? 선거인단 있잖아요. 선거인단. 네. 이게 부적법 하면 이걸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원의장 부통령이 직이라는 게 대단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기대할 거는 펜스 부통령밖에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펜스 부통령께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펜스가 1월 6일날 사회 보면서 뒤집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뉴스맥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거 보면요. 네. 공화당 의원들이 펜스 부통령은 그와 같은 상원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부적법한 선거인단 선출에 대해서는 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안 뽑고 승인을 안 하고 주지사가 이렇게 했느냐, 선거인단을 최종 승인했느냐, 이거는 미국 헌법에도 반한다. 미국 헌법이 주의회가 최종 승인을 갖도록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에 반하는 주지사의 최종 승인권은 이거는 헌법에 반한다 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통령 상원의장직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상원의장직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상원의장이 펜스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그렇죠. 근데 펜스가 그럼 뒤집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걸 네. 외부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도 있다. 펜스 부통령은 친목을 가능한 한 이렇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네. 좋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석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전문가들, 그렇죠, 미국의 전문가들 분석이 펜스가 사회 보면서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이제 뒤집는다는 거죠. 상원의 의장이 이제 펜스 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민병대 그리고 위드 피플이 아마 그날 100만 명이 운집할 걸로 상원 상하원 선거인단 결정하는 그날. 네. 아마 100만 명의 운집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병대에서는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민병대에서는 우리는 미국의 공명한 공적 표도덕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되고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결사적으로 우리가 이 미국을 지켜야 된다고 민병대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네네. 자,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님이야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관점에서 바라보시니까 말하자면 그런 쪽 뉴스를 취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1월 6일 날 펜스가 방망이를 가지고
트럼프 재선을 승인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아마 거기서는 그 선거인단 이걸 거부하게 되면 네. 각 주마다 한 표씩 가지는 하원 네. 그 선거에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 어떻게 되는? 주에는 각 주마다 그 26대 23으로 지금 현재 공화당에 유리하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펜스가 하는 일은 거기서 그러니까 펜스가 거부를 하는 시키는 일은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가지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된다. 헌법에 따르지 않는 선거인단 선출은 주 하원에서 최종 승인권을 갖는 그런 그걸로 다시 이제 롤백 시퀄스를 다시 내려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헌법을 주장하면서 헌법에는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엔 주 하원에서 투표를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건데 지금 네. 경합주에서 들고 일어나서 상원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하원에서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제 정리가 안 되면은요 시청자들은 서석구 변호사님이야 전문가니까 빠바바바박 쏘시지만 시청자들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이걸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정리해요. 됩니다. 네. 이제 푸시 펜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직을 겸합니다. 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날 1월 6일 사회를 누가 보느냐. 사회 펜스 보시죠. 부통령이 네. 상원 의장 자격으로 그날 합동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상원 의장은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승인권이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적법하냐 안 하냐. 네. 이걸 최종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지사의 경우에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합주의 경우에는 네. 헌법에 주 하원이 최종 승결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은 그렇죠. 헌법은. 그렇죠. 이 네. 헌법 규정에 위반된 주지사가 최종 승인권을 해가지고 선거인단 투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경합주에서도 각 주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한 표씩 이렇게 하는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원래 어느 쪽도 이렇게 이 270석 이 적법한 현재 그걸 못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 하원마다 각 한 표씩 해가지고 다시 투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주 하원에 지금 하원 의원은요 원래 전체로 따진다면 그 미국 민주당이 많지만은 주별로 이게 선거인단을 뽑을 때는 각 주마다 한 표씩밖에 못 갖기 때문에 주별로 따진다면 공화당의 26개 주에서 네.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워싱턴 DC는 이거는 원래 투표권이 없고요. 네. 나머지 23개 주에서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26대 23 이렇게 이제 공화당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펜스 부통령으로서는 주 하원이 선거인단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헌법 규정에 위반된 경합주에서의 주지사의 최종 선거인단 이 보고는 이거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할 수 있고 결국은 각 주에서 한 명씩 하는 새로운 헌법 절차에 따른 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마 선포를 하게 될 걸로 제가 추측됩니다. 그리고 1월 6일이요? 지금 제 개인 의견뿐만 아니라 네. 실제 이 공화당의 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또 변호사들이고 예를 들면 뭐 줄리안이라든가 또 리누드라든가 또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같은 이론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네. 이거 민경욱 의원하고 김소연 의원을 갖다가 네. 국민의 힘에서 제명을 했는데 네.
부정선거 가장 큰 피해자가 부정선거 이게 투쟁하는 변호사나 의원을 갖다가 제명을 하다니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전 그러니까요. 국민이 짐이 네. 되고 있는 것도 개탄스럽고 네.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말 이걸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서석구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 맡으셔서 박근혜 대통령 완전 탄핵의 부당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더니 지금 부정선거 열심히 싸우시는데 이제 서석구 변호사님이 볼 때 그리고 또 이제 공화당에서 주장할 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인데 근데 미국이 좀 이상해요. 미국 민주주의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의 허점이 아닌가. 왜 공산주의는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억눌러서 끝내버리는데 민주주의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헌법도 이렇게 민주당 쪽에 이런 무지막지한 놈들이 헌법도 위반하고 이렇게 막 일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은 1월 6일 날 정리를 해드리면 펜스가 사회를 보거든요. 상원 의장입니다. 부통령인 동시에 상원에서 사회를 보면서 헌법에 따라서 하원에서 포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면 주별로 전체 하원은 민주당이 위지만 주별로 한 표입니다. 주별로 이제 선거 뽑을 때는 주별로 한 표로 하면 50개 표에서 26대 24로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쪽으로 하원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펜스가 선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그리고 많은 공화당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1월 6일 큰 일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래서 1월 6일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빅뉴스가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의 바람대로 될지 어떻게 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야, 귀추가 주먹되네요. 마치겠습니다.